안녕하십니까? 99% 진실만을 전하는 빵빵 시사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수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충격적인 결과표를 받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기대를 했던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부정선거 의혹에 개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결과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향한 길이 직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상황에 맞춰 곡선이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이번 총선 이후 문재인 정권의 독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단한 성과를 해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들이 전부 사실일까요? 이것만큼 좋은 핑곗거리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갈수록 심각해졌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집권 이후 지금까지 경제난을 포함하여 일자리 대책 등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용 사정 악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강조하며 약 155만 개에 이르는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주장하면서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고 추가 사업은 서둘러 재원을 마련하여 실행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럴싸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회의를 주재할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양적 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일자리 대책과 노동제도의 보완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말은 참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은 이미 미리 발표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발표한 직접 일자리 94만 5천 개를 신속히 추진했는데 현재 77만 8천 명을 뽑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 중 44만 5천 명이 휴직 중이니 실제 30만 명 정도만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공공 일자리가 공급된다면 실업난 자체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하여 대부분 단기직에 해당하며 이것은 통계 수치만 올려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국가의 빚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국민들 세금이나 세수 정책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공공 일자리 55만 개 플러스 알파 창출 계획조차 3차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 예정이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 인턴이나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만 약 3조 8천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6개월간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규 인력 채용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기 전부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바닥이었음이 예상된 마당에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세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론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과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을 발표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모아 통계 수치를 올리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으며 원래 예정했던 채용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문재인 정부가 통계 수치를 올리기 위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고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 주장은 이미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확정됐거나 기존에 발표된 일자리 대책을 한데 모아 재탕한 것으로 마치 그럴싸한 해결 방법을 찾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민을 위하는 척, 취약계층을 위하는 척 하지만 보여주기식 대책 방안이 아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은 임시 방편이고 양질의 일자리 신규 충원 계획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기식 통계 수치를 올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에 연평균 예상 증가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예상 증가율의 2배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예상 증가율의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2배 내지 3배가 살기 좋아지셨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6.59%,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예상 증가율은 4.28%에 불과한데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추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세수 사용 및 세수 확장은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들에게 막대한 짐을 지우게 된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자아자찬하고 있는 금융정책, 대북 정책의 진실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요? 집권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점수는 절대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을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쉬움 섞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평가와 특색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없다면서 평가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값을 도출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단면만 보고 현 정권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서민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최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무의미한 세수 낭비를 했다는 독재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난 3년간의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한 것인지 특별히 긍정적인 면을 찾기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하에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시장이 즉각 반응하게 만들어 폭등 아닌 폭등을 유발한 사례들도 다수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풀어줘야 할 금융 규제를 되려 강화하면서 과거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잡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히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늘고 있으며 심지어 70% 선을 돌파했다는 언론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3년차에 국정 지지도가 70%까지 치솟는다는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일 만큼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보도하는 언론이나 그것에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칭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때 71%까지 치솟았는데 단순 계산해도 10명 중에 7명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각종 커뮤니티나 개개인의 정치적 생각은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목격되는 것일까요? 우리들 주위에는 무조건 까고 보자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만 있다는 것도 정상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경제가 파탄나고 안보가 뒤틀리고 외교가에서 무시를 당하는데 아직도 60%에서 70%가 넘는다는 것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확대와 관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인지라 눈앞의 물질 가치에 단시간 상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때론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파를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많은 실망감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들의 노력이 실망감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 깊이는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편견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더욱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수 정당이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수의 정체성 확립과 혁신이 생겨야 합니다. 이전 보수들은 거대 정당 하나로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면 현재 보수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필패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금의 보수 정당이 국민들의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결집이 필요하며, 지금 통합당은 진정한 보수였던 적이 있었냐는 적나라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태극기와 함께 보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수 정당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적나라한 비판에는 불가피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 또한 감내할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